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한국 근대 문학의 거장 김동인 작가의 대표작이죠. 바로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단편 소설을 통해 아주 기가 막힌 심리극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 진짜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그리고 왜 속이는지 그 자기 기만이라는 복잡한 심리를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하게 파헤치는 압도적인 드라마입니다. 자, 그럼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의 연약한 내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진실을 아는 순간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기어코 그 진실을 파헤치시겠습니까? 사실 이 무거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인공의 딜레마이자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거든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지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면 훨씬 몰입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파트, 아주 의심스러운 결혼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M은 32살의 가난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지금이야 32이면 한창이지만 소설의 배경이 되는 당시에는 정말 엄청나게 늦은 거였거든요. 이른바 노총각이었죠. 남들은 그저 돈이 없어서 살기 팍팍해서 장가를 못 갔나 보다 했지만 사실 화자인 의화는 M이 왜 그토록 오래 혼자였는지 그 진짜 어둡고도 의학적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만이 알고 있던 그 의학적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200명. 네, 맞습니다. M은 20서너 살 무렵에 자기가 벌써 200명이 넘는 여자랑 만나봤다고 아무렇지 않게 떠벌리고 다녔던 인물이거든요. 주머니에 진짜 단돈 50전, 1원만 생겨도 앞뒤 안 재고 쾌락을 좇아 유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야말로 막장 중에 막장, 방탕한 생활의 끝판왕을 보여준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M의 생물학적인 상태입니다. 의사인 친구가 보기엔 이게 너무 명확하거든요. M이 하도 막 살다 보니까 1년 365일 온갖 성병을 달고 살았고 특히 심각한 만성고환염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걸고 M이 생식 능력을 완전히 잃은 불임 상태라고 100% 웍신하고 있었죠. 자, 이 기가 막힌 상황의 전개를 한번 보세요. 그 무모했던 청춘이 심각한 성병으로 이어졌고 그러다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집니다. 절대 임신을 시킬 수 없는 M의 아내가 덜컥 예기치 않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의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이 사태 때문에 M의 인생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당연히 아내를 의심하게 된 M은 결국 의사 친구를 찾아와서 검사를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이때 의사는 진짜 머리가 하얘지죠. 과학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서 내 친구의 가정을 끝장낼 것인가? 아니면 의사의 양심을 팔고 거짓말을 할 것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엄청난 딜레마가 이야기의 긴장감을 폭발시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열리지 않은 지갑의 은유입니다. 막상 검사를 해달라던 M이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면서 검사를 회피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뻗뜨리는 말을 해요. 월급쟁이가 돈을 실컷 썼어. 지갑이 텅 빈 건 뻔한데 그래도 지갑을 열어보지 않으면 혹시라도 아직 돈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요행심은 가질 수 있잖아. 와,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지갑을 여는 순간, 즉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그나마 남아있던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날 테니까요. 차가운 생물학적 현실과 M의 심리적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팩트는요, M은 불임이고 그 아이는 절대 친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M은 그 끔찍한 절망 속에서 제정신으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모르는 척하는 길을 택합니다. 자신의 위태로운 가정을 지키려고 이 거짓된 환상, 즉 자기 기만을 얼마나 필사적으로 껴왔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비극적인 닮은 발가락의 순간으로 넘어갑니다. 반년쯤 뒤 아기가 태어나고 M은 어떻게든 이 아이가 자기 핏줄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혈안이 됩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아기가 자기 증조부를 닮았다는 둥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요. 어떻게든 핏줄이라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처절한 심정이 짐작이 가시죠? 그러다 갑자기 긴장감이 확 치솟습니다. M이 한 팔로는 아기를 꽉 안은 채로 다른 손으로 자기 양말을 천천히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뭔가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두 눈으로 직접 보여주겠다는 행동이죠. 양말을 벗은 M이 보여준 건 유난히 길쭉한 자신의 가운데 발가락이었습니다.
그는 의사한테 이 독특한 발가락을 들이밀면서 이게 남들한테는 없는 엄청나게 희귀한 자기만의 유전적 특징이라고 막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조심스럽게 아기의 포대기를 풀어서 그 조그만한 아기 발을 꺼내 보여줍니다. 아, 이건 진짜 순도 100%의 절박함이에요. 자기가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그 물리적인 증거를 어떻게든 의사한테 확인받으려는 몸부림인 겁니다. 이놈의 발가락 보게. 꼭 내 발가락 아닌가 닮았거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대사입니다. 자기가 만든 그 거대한 환상을 스스로 믿기 위해서 얼굴도 성격도 아니고 그 보잘것없는 발가락 하나에 자기 인생 전체를 걸어야 했던 겁니다. 이 한마디에 그 피눈물 나는 짠한 노력이 다 담겨 있어요. 이 실품 원맨쇼를 지켜보던 의사의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처음에는 M을 한심하게 보고 속으로 비웃었던 의사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차가운 의학적 잣대로 친구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그 거대한 의심을 혼자 꾹꾹 눌러 삼키며 아빠가 되려는 친구의 찢어지는 고통에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의사는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휙 돌리며 이렇게 말해줍니다. 발가락뿐 아니라 얼굴도 닮은 데가 있네. 여러분, 이 마지막 하얀 거짓말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M이 죽기 살기로 선택한 그 가짜 현실에 의사가 마침표를 쾅 찍어주는 정말 뼈저린 공감에서 우러나온 가장 따뜻하고 자비로운 행위였던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아까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차가운 과학적 진실과 어떻게든 미쳐버리지 않고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처절한 본능이 부딪혔을 때 과연 이 거짓말은 진정한 자비였을까요? 비극적인 환상을 지켜준 의사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상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